네, 시작하겠습니다. 숙제를 제가 저번에 이제 까먹고 안 풀어둬서 숙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열을 출력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요것도 숙제가 뭐더라? 이것도 타이타닉을 이제 불러오고,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DF, 이러한 그 컬럼들을 이제 뽑고 싶은데요. 에이지, 네임이네. 이러한 이제 컬럼들을 뽑고 싶은데, 어, 나이가 3 미만인 애들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잘 모르겠다 나 이런 거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시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행 같은 경우는 df ag가 3보다 작은 애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컬럼들의 이름을 쓰는데, 내가 이제 뽑고 싶은 컬럼들이 age survived nam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냥 그때그때 느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즘 AI 그 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챗 GPT가 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다들 써보셨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뒤쫓아가면서 쓰고 있는 게 그 클로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록, 펄플렉시티는 지금 필요 없겠다. 그룹도 필요 없고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좀 그 챗GPT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챗 GPT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뭐 모르는 거를 챗 GPT한테 웹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답변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코드를 짜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인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커서라는 AI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그 이 상태에서 뭔가 이제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줍니다. 제미나이는 코랩이랑 붙어서 그 코드를 짜는 동시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요런 거를 이제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은 어디 이제 다운로드된 여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구글에 들어가서 코랩이라고 이제 치시면은 이 판다스는 그 가능하면은 거기 뭐지 AI를 이제 잘 쓰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딱 올리게 되면 여기에다 구글 드라이브 올리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지?
여기 있다. 업로드 이렇게 해서 둘러보기. 아까 이제 다운로드한 요거를 업로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이제 치던 게 이제 업로드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연결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컴퓨터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러면 이거를 못 불러오는구나. 여기에 이 파일 같은 것들도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여기에서 피파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오면은 이 코드를 이제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 코드를 짤 수 있는데 외워가지고 짜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서 AI로 코드를 생성하세요라고 이제 하면은 이거로 하면은 이 DF에서 컬럼들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쓰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컬럼들의 이름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몰라도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이제 클로드인데 그 콜앱에서 제미나이를 쓰거든요. 지금 방금 이제 요렇게 얘가 생성해준 요 모델을 제미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커서라는 툴이 있어요. 요거거든요. 여기는 아마 이거 혹시 써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아마 학생들이 쓰면은 2주 정도 무료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잘 아껴놨다가 제가 한 2주쯤 되는 시간에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요것도 되게 유용한 툴입니다. 요것도 좋은데 이게 얘는 무료로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고 월에 얼마씩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콜앱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고 바로 이제 인라인에서 이제 코드가 이제 동작한다라는 장점도 있어갖고 아마 시험 보실 때 콜앱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이제 활용한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주피터가 제일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주피터에서 이제 챗GPT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는 피파 자료예요. 피파는 그 축구 게임인데요.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축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선수들이 나와갖고 이제 공을 먼저 상대편 골대에 넣고 이러면 이제 1점씩 이제 얻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구 게임에 여러 가지 이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F라는 데이터는 이 게임에는 그 선수들의 나이랑 뭐 게임을 구현해야 되니까 뭐 슛을 쏘면은 슈팅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싹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DF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디도 있고 네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 아이디는 그냥 선수의 아이디인 거를 갖고 얘 에이지는 나이인 것 같죠? 여기는 이제 나이가 좀 많고 여기는 좀 나이가 적은 것 같고 이 포토도 있는데 이게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여기에 클릭해서 넣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사진도 보입니다. 뭐 우리는 지금 이 사진이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하진 않아 가지고 그냥 아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가를 의미해요. 이 선수의 소속 국가. 그다음에 요것도 뭐 사진 같은 게 있어 보이니까 요것도 이제 보면은 깃발이라고 돼 있네. 저도 안, 이 국가에 대한 이제 국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버올이라는 거는 그 선수에 대한 뭐 이제 종합적인 능력치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떠한 근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가 있고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국가대표로 뛴다면 저도 이제 어떤 능력치를 가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보다 손흥민 선수가 잘할 것 같잖아.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저는 뭐 100점 만점에 한 뭐 3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체적인 능력치가 이제 나오게 매길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이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잠재력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 능력치는 87인데 얘는 88까지 성장할 수 있어 라는 의미예요. 축구에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 서브는 이제 후보 선수라는 의미고 이게 CM이 뭐더라? 하여튼 이거는 어떤 이제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얘는 이제 수비수인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이제 키하고 몸무게도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있다. 이거는 뭐예요? 컬러 수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다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른 능력치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럼 나는 이 특정 컬럼을 여기 있는 컬럼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구글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찍어서 해도 됩니다. 그럼 아 이러한 컬럼들이 있구나. 여기에서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거를 뭐 예를 들어 갖고 급여도 있네. 급여. 요렇게 요런 거를 이제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숫자가 나오고 그쵸? 또 뭐를 보지? 아, 이게 다른 데이터에 있구나. 원래 능력치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몇 개 없네. 위크 이거 뭐 해볼까?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또 이제 이러한 어떠한 이제 각 같은 것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변수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컬럼을 보고 변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제 어떠한 값이 있는지 데이터를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아이디하고 네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이제 한 선수에 대한 이런 건데 이거를 뒤집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네임이 이렇게 세로로 보이게 하고 싶어. 지금 가로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하면은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이 변수들이 이렇게 쭉 있고 전체적인 능력치가 87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선수의 이제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쵸? 요거는 이제 급여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거는 뭐 공을 찰 때 오른쪽 발로 잘 차냐 왼쪽 발로 잘 차냐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체중도 있고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변수들을 이제 볼 때 원래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좀 살펴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서 여기 t가 트랜스포즈의 약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세로로 보면 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출력 옵션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데, 이게 요렇게 열들이 이제 생략되어 있을 경우 좀 불편하고, 요런 것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T를 했는데 여기에도 점점점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옵션을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맥스 로우는 그 세로로 내가 몇 개의 줄을 이제 보여줄지예요. 만약에 이제 10으로 설정하면은 10개가 이제 넘어가면 지금 29개잖아요. 10개가 넘어가면 이렇게 점점점에서 이제 생략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28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제 28이 넘어가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29로 설정을 하면은 잘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생략된 거를 이제 가능하면 생략이 안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100이라든가 1000이라든가 원하는 숫자만큼 이제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늘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 옵션은 그냥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를 그냥 디스플레이 해 주라는 좀 더 명시적인 명령이에요. 이렇게 프린트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요거로 이렇게 하고 내가 1이라고 치면은 마지막에 있는 게 디스플레이 되니까 1이 출력되잖아요. 근데 난 그게 아니고 얘를 명시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1이라고 치면은 얘가 이제 프린트로 이제 디스플레이 되고 1이 그냥 한 번 더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옵션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그 기본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100개까지 보고 싶다라고 그냥 강제 설정해 버렸잖아요. 그거를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원래대로 이제 100개까지 봤다가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리셋을 해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나이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나이 순서대로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뭔가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솔트 헬리스 바이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정렬하고 싶으면 나이가 이제 어린 순서로 있는데 요란 선수는 이제 15살이죠. 되게 어리죠. 이거 한 뭐 그 고등학교 1학년인가 우리로 치면은 그쵸? 만 나이일 테니까 뭐 이제 그 정도 이제 나이고 이 선수가 가장 어리고 밑에를 보니까 신 4살이 있네요. 일본에 이 선수 저 기억나요. 저 어릴 때도 막 뛰던 선수인데 미우라라고 스트라이커일 겁니다. 아마 포지션 안 나오나? 아 그냥 서브로 돼 있구나. 우리나라 상대로 골도 많이 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 선수 지금도 뛰고 있나 보네. 아무튼 이제 나이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됐죠. 만약에 이제 이 다른 거로 내가 정렬을 하고 싶다. 이 그 능력치 있죠. 능력치별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능력치가 이제 그 낮은 선수부터 이렇게 높은 선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그 반대로 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false로 주게 되면은 false로 주게 되면 얘가 이제 높은 순서대로 이제 없고 제일 이제 능력치가 높은 선수는 잘 모르는 선수네. 이 선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메시인데 되게 유명한 선수죠. 옛날에는 막 그 호날두라는 선수도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졌나 봐요. 좀 저 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살펴볼 수도 있죠. 요렇게 하면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이게 되겠지? 이거는 그 엑셀에서 보면 뭐 오름차순으로 정렬, 내림차순으로 정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놨네. 이렇게. 능력치가 좋은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 이러한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정렬을 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갖고 전반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df하고 점을 찍고 info라고 이제 치잖아요. info라고 치면은 이렇게 컬럼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컬럼 이름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만 봐도 대충 우리가 어떠한 자료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되게 유용한데 이 옆에 보면은 그 결측이 아닌 관측값이 이제 몇 개 있는지 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측이 아닌 관측값이 17660개 있다는 거고 이 데이터 프레임이 총 몇 개의 행으로 이루어졌는지 보니까 1766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의미는 뭐예요? 아이디에는 결측값이 없다. 이름도 결측값이 없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선수는 없을 테니까. 나이도 없는 선수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 결측값이 있는 거는 뭐냐? 클럽 같은 경우는 클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선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결측값이 몇 개인 것 같아요. 총 이만큼 있으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뺀 만큼 결측값이 될 테고 그 선수들은 이제 클럽이 없는 선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결측값이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요거는 결측값이 꽤 많고 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많네요. 오히려 값이 있는 게 더 적은 것 같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값이 있는 게 더 적을 것 같죠. 그러니까 28개의 값만 있다는 21개의 값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뽑아 보면은 이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거의 다 이제 난이라고 되는 이제 결측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결측값 많은 것도 뭐 있지? 요것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결측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자료의 타입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인트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형이 인트라는 의미고 네임은 당연히 이제 그 문자열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문자열은 거의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키 같은 경우는 얘는 키는 숫자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숫자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죠. 이 이유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이렇게 키가 189cm 이렇게 2cm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이런 거를 뽑으면은 이게 스트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키를 이제 굳이 이제 센티미터로 이렇게 써가지고 뭔가 이제 스트링으로 저장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억지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이거 억지로 만들기도 힘들겠죠. 만 몇 개 있는 거를 그냥 원래 자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클럽 컬럼의 이제 결측치 수를 구하라. 요거는 그냥 문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클럽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 소속 클럽이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소속 클럽이 없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df info라는 거를 봐가지고 대충 이렇게 훑어봤었죠. 이게 여기 결축치가 몇 개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여기
is na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false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는 결측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is na니까 na는 이제 결측치를 의미하고 na이냐라고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true가 나오는 게 결측치겠죠. 그럼 결측치가 몇 개 있는 거를 쓰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211개의 결측치가 있고 그러면은 전체 중에서 결측치의 비율을 세고 싶으면은 비율을 알고 싶으면은 요거 나누기 이거의 랭스를 아까 17660 요렇게 이제 하면은 되겠죠. 요렇게 해도 되는데 is na 이 상태에서 평균을 구해도 되겠죠. 그렇죠? 비율이니까 1, 0으로 있는 거에 이제 비율이니까 이렇게 해도 이제 결측치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열 같은 경우는 결측치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각 컬럼별로 몇 퍼센트의 결측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데이터들이 다 차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빈칸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빵 퍼센트로 나올 거고,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되게 높은 퍼센트로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칸은 1766 공개에 있는데 그 중에서 694개 칸만 뭔가 이제 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측치의 비율을 구하고 싶으면은 일단 ID 요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is na 이렇게 하면 결측치가 true false로 나오고 이거를 min 하면은 id에 대한 결측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열 name 이렇게 하면은 name에 대한 결측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다 빵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면 돼요? 아까 행이 20 몇 개 썼잖아요. 그 28번 하면 되는데 왠지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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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되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반복시켜 갖고 뭔가 포문을 짜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 뭐를 얻어야 돼요? for 뭐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에 컬럼 이름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컬 네임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하고 포문이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컬 네임 인 여기에 이제 컬럼 이름들을 모은 리스트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뭔가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 이제 반복해갖고 얘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컬럼 이름들을 모은 리스트는 아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for l in 이렇게 하면은 컬럼 이름대로 모은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빼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딕셔너리를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딕셔너리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d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name은 어쩌고저쩌고 리스트가 쭉 있고 이제 요러한 형태의 이제 딕셔너리였잖아. 그렇죠? 이 딕셔너리에서 포문으로 돌리면 여기는 키들이 이제 포문으로 돌아갔죠. 그거를 떠올리면은 이러한 문법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컬럼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df 컬럼 네임 이렇게 하면은 그 컬럼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리스트 같은 애로 이제 변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형태 변환을 이제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형태 변환이 되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 문법이 되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생략해도 돌아가는지 확인해서 이제 여기까지 얻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얻었으면은 만약에 이제 df하고 요렇게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컬럼 이름들에 이제 접근해 가지고 뭔가 이제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얘가 첫 번째 원소는 이제 요 그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원소 두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is na 해주고 민을 하게 되면은 얘는 첫 번째 컬럼의 결측치 비율, 얘는 두 번째 컬럼의 결측치 비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 좀 헷갈리니까 컬럼 이름이랑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딕셔너리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컬럼 이름별로 결측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빵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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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클럽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결측치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 타입이랑 페이스도 이제 결측치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요거는 6%나 있네. 클럽에 이제 조인한 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뭐 요런 것도 이제 그 정보가 없는 게 있고 얘는 아마 임대를 한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어떤 클럽에 있다 다른 클럽으로 막 이제 빌려주는 그러한 제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안 빌려주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또 빌려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선수들만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96%는 그냥 본 클럽에 이제 있는 거고 한 4% 정도가 어딘가에 이제 그 빌려져서 나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99%가 이제 결측치네요. 예,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컬럼 그 이름별로 결측치들을 그 비율을 구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측치가 있잖아요. 결측치가 있으면은 분석하기에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결측치를 제거를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제거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 열이 있고, 그쵸? 얘는 뭐 1번 선수, 그러니까 여기는 2번 선수, 3번 선수, 4번 선수 있으면은 여기에 뭔가 이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2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값도 없고 이 값도 없어요. 그다음 3번은 다 있고 4번 선수는 뭐 이렇게 있고 나머지 5, 6, 7, 8, 9, 10 이렇게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잘 채워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할 때 2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그 이상한 타입의 선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뺍니다. 4번도 뭐 대부분 정보가 있는데 얘가 있으면 이거를 빼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측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별로 쭉 봐요. 이렇게 세로로 쭉 보면서 행별로 관측치를 쭉 관찰하면서 그 관측치가 포함된 행을 그냥 삭제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수행하는 되게 쉬운 함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랍 NA를 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합니다. 행별로 쭉 보면서 하나라도 결측값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빼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지? 안 나오죠. 그렇죠. 결측치를 날리고 싶은데 이게 안 나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 날라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E하고 이제 F가 있는데 어떤 이제 F 같은 열은 99%가 결측치란 말이에요. 여기도 결측치고 여기도 결측치고 그러니까 이 3번 선수도 이제 F열이 결측이고 뭐 이제 이러한 경우예요. 이게 쭉 결측이니까 F라는 값이 있는 게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F라는 값이 이제 필드 값이 없고 다 이제 미싱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날리게 되면은 얘는 이제 하나라도 없네 얘 날리고 그다음 너도 하나라도 없네 얘 날리고 하나라도 없네 날리고 얘는 두 개나 없네 너는 당연히 날라가야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생긴 형태를 봐야 돼요. 결측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런 거 있죠. 얘는 96%가 결측치고 이런 거는 99%가 결측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F라는 열 자체를 날려요. 일단은. 왜냐면 얘는 이미 그 한 99%가 비어있는 값이니까 날려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F라는 열 자체를 그냥 날려버리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A, B, C, D, E 중에서 이 남은 것들만 요렇게 지우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결측치를 이제 제거하라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보지 않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코드를 짜거든요. 아마 AI도 이렇게 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를 우리 올려줄 수 없으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사람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를 할 거냐. 결측치가 일단 50% 이상인 열은 우리가 분석할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그냥 남겨두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결측치를 지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결측치를 이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열이 있는데 그 열의 결측치가 너무 많으면 그걸 일단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행별로 결측치를 보면서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날리는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50% 이상이 이제 열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df 뉴로 저장하라. 요거를 이제 할 건데 일단 df 컬럼즈.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어떤 함수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짜야 되는데 짜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컬럼 이름들이 이제 쭉 받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모든 컬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컬럼들이 이제 리스트로 저장되어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소죠. 이게 첫 번째 컬럼이라는 얘기고 요거 이제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이 지금 그러니까 요 상태는 뭔지 좀 설명하면 이게 판다스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는 첫 컬럼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원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도 타입이 판다스 시리즈인데 이거는 두 번째 컬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이 판다스 시리즈에서 첫 컬럼에서 그 is na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true false로 되어 있는 애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win을 하게 되면 결측치가 되죠. 그렇죠? 이게 0.5보다 작은 애들, 0.5보다 작다라는 거는 결측치가 값이 있는 게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된다는 의미가 되죠. 이러한 것들만 조건을 모아가지고 if 그 다음에 이것들의 컬럼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러한 컬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컬럼들이 나오게 되고 그 뭐가 제거됐냐면은 여기에서 info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결측치가 많은 거 요 컬럼이랑 요 컬럼이 이제 제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두 개의 컬럼 이제 찾아볼 데도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이 여기에 이제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요 이름도 없습니다. 요 이름도 없고 좀 더 이제 확실하게는 여기 있는 컬럼들의 이 숫자가 몇 개인지 이제 보고 29개가 있는데 얘는 랭스를 찍으면은 27개가 나오죠. 그렇죠? 아, 이렇게 봐도 되겠다. 여기에서 얘는 이거 0.5보다 작은 애들만 찍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외된 애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제외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애들이 이제 그 값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값인데 요러한 컬럼들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id 이렇게 하면은 이 id라는 컬럼만 뽑히고 여기에서 네임 이렇게 같이 써주면은 아이디하고 네임이 뽑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컬럼들의 이제 원소에 선택하는 방법인데 여기 안에는 내가 뽑고 싶은 원소들을 리스트로 적어놨잖아. 근데 여기에도 뽑고 싶은 그 컬럼들이 리스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결측치가 50% 이상인 애들을 제외하고 뽑은 애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DFU라고 저장을 하면은 DF하고 DFU를 비교를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 DF는 29개가 있는데 DFU는 27개가 있죠. 두 개의 결측치가 많은 열들이 제외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FU에서 이 DFU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쉐입을 찍으면 행열 이제 숫자 다 나오거든. 17660인데 이렇게 드랍 NA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결측치가 제거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16364 그러니까 한 몇 개 정도 제거됐지? 17660 빼기 16364 이렇게 해서 1296개 정도 데이터를 그냥 날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여기까지 한 요 상태는 이제 비어 있는 값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